손흥민 선수의 이 부친이 아동학대로 피소가 됐는데 피해 아동 학부모와 손웅정 씨의 이 주장이 워낙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아동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60이 넘은 감독님이 초등학교 이제 13살, 16살짜리들한테 온갖 쌍욕 다 하면서 뛰어가서 가슴 치고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고 너무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고소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손흥정 감독은 나오지도 않고 코치만 둘 나와서 욕을 해서 혼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분 만에 갔어요. 자, 일단 그 피해 학생 측 입장은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훈련 미숙 이후로 욕설을 했다. 그리고 코치가 허벅지를 폭행했다. 2주간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코치는 엉덩이와 종아리 수차례 폭행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코치진과 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손흥정 감독의 입장도 있습니다. 입장이 이렇습니다. 진 씨가 다른 부분이 많다. 일단 반박을 하고 있고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반성을 하면서도 아동학대나 그런 점은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합의금 공방까지 여기에 보태져서 일고 있습니다. 자, 손흥정 감독은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 도저히 수행할 수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면 과도한 합의금을 피해 학생 학부모가 요구했다라고 밝혔고요. 피해 학생 측은 사과 없어서 홧김에 액수를 불렀던 것이다. 2차 가해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 수억의 합의금까지 저쪽에서 요구했었다라는 내용마저 보태지면서 굉장히 약간 진흙탕 양상, 진실공방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건 일단 약간 진실 게임이 될 수가 있고요. 진실 게임 양상이 돼버렸어요. 일단은요, 그 축구 아카데미에서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떠한 축구를 하고 훈육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 어떤 유력이 가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걸 당연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선 20초 안에 선착순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때리겠다 그런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아요. 근데 20초 안에 이제 못 들어오니까 일부 저렇게 코너킥봉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또 뭔가 훈련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욕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또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그 아카데미 측에서도 그 일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히 합의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할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손흥정 감독 말대로 수억을 요구했다고 하면 이건 과도한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합의금 목적으로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수억 원을 요구한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측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때 당시에 감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로 갔고 검찰은 또 결론을 내릴 거지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혐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혐의가 과연 얼마나 중하느냐, 경하느냐, 훈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합의금을 요구했었던 것도 일단 사실이다. 그 부분도 공방이 좀 될 걸로 보이고 손흥정 감독이 과거 한 방송에서 이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부모는 지금 사실 과잉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과잉보호. 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자녀가 한둘이다 보니까 모든 지원, 관심,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고 아닌데도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타협을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어떻게든 가르쳐라. 고치고 가르쳐야죠. 고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싫어하고 아니에요. 아. 안 해요. 아, 절대로요. 그러니까 폭력으로서의 매가 아니란 걸 그렇죠. 분명히 아이들은 안다. 알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김주정 의원님. 네. 이제 손흥정 감독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크게 그렇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박세리 감독의 이제 부친 또 문제가 있어서 운동선수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체벌 혹은 이제 뭐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처음이었는지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반복적이었는지 그리고 전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동시에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의 교육관이 이제 저런 아까 인터뷰한 대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이 유소년 축구단의 이 멤버들은 또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동시에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유소년 축구단의 지금의 그 상당히 많잖아요. 유소년 축구단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동시에 다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감정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좀 진실되게 사과를 송정 감독이 먼저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부분은 나의 교육 스타일은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학생은 또 이렇게 적기까지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원만히 풀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사건이 뭐 4월에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더 절충점을 찾아서 합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드네요. 그러게요. 이게 매사가 너무 법의 판단을 받으면 이게 사실은 사법 과잉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세상이 법적인 판단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데라는 또 양쪽의 안타까운 마음도 좀 느껴집니다.